네, 본격적으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이제 올보르 법원에서 취재진들 만난 게 이제 어제부터 화제가 됐는데 그럴 때 단 한 푼, 뭐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땡전 한 푼 없이 물가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에서 살 수는 없죠.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만 여하튼 뭐 그만큼 이제 자기가 독일에 빼돌린 재산은 없다는 취지의 이제 부인인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입고 있던 또 옷이라든가 뭐 타고 다닌 차들이 또 이제 네티즌 눈에 탁 띄었죠. 저 옷은 패딩은 뭐 정말 얼굴 가리기엔 최적화된 옷인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유명한 드라마죠.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천송이가 입고 나온 옷으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네. 가격대는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대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타고 다닌 차는 뭐 폭스바겐 차량은 현재 예산 한 2,500만 원대.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 저는 거기에 같이 다니는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마필 관리사도 있고, 보모. 아들 봐주는 보모도 있고, 뭐 그런데, 글쎄, 월급이 뭐 적게 잡아도, 저 인건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1,500 정도는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사람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렌트하고 있는 월세라고 하는데, 덴마크 집은, 그게 한 240만 원에서 하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격차는 있는데. 네네. 그럼 한 300만 원 선만 해도 얼마예요? 월세,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3천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유지하는 데만도. 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연간으로는 거의 2, 3억 대는 돈이 나가는 건데 그게 땡전 한 푼 없이 저기서 있으려고 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마 본인이 재산 해외 도피 혐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부인하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공개된 후에 이 실시간 검색어에 정유라 씨 패딩이 막 이렇게 검색어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어머니 최순실 씨도 검찰에 출석할 때 또 구두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검소한 구두를 신고 갔죠. 그게 바로 프라다예요. 그게 이제 60에서 80만 원짜리. 그게 이제 보면 예전에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 근데 프라다. 메리 스트립 나왔던 영화. 그렇죠. 프라다인데 프라다 신발. 기억나시죠? 그 당시 막 검찰이 막 밀려 들어가고 할 때 신발이 하나 벗겨졌는데 그게 프라다였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패딩 같은 경우도 천송에 나오는 전지현 씨가 입었던 고가의 패딩인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대기업들로부터 뜯어갖고 이걸로 호화사치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면 정유라, 최순실 이 두 모녀가 이제 보면 추구한 다음에 방송사에서 최순실이 살았던 집을 갖다가 촬영해 봤더니 신지 않은 신발을 비롯해서 한 컬레 100, 200, 300짜리 되는 뭐 프라다를 비롯해서 그거 더 좋은 뭐 에르메스다 뭐다 하는 그런 구두가 한 150에서 200컬레가 지난번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어떻게 해갖고 진짜 기업들로부터 흔한 얘기를 갈취하다시피 한 그 돈 갖고 호화, 사치의 어떤 그런 것을 보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난 모른다. 엄마가 다 해준 거다. 엄마가 다 해준 거고 계약서도 엄마가 쓰라고 썼고 나 20살, 21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옷이야 먹으면 내가 여기서 사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사줘서 입은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렸던 대목이 뭐냐니까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도 이미 파산. 네, 파산했다. 파산해서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고, 내가 보면 이러저러 아버지 부동산 갖고 이리 돈 받아갖고 거기 샀는데 그거 다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JTBC에서 덮쳤다고 그러죠. 덮치면서 거의 24시간을 가서 대차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정유라 일행들이 문을 딱 닫고 24시간을 버텼는데 그 사이에 정유라는 아마 국내에 있는 내지는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조력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력을 받았고 특히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것 이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땡전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앞서서 프랑크푸르트 명품가를 돌아다니면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차 뒷부분 사진이 의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죠? 뭐라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자, 한 필 남았다. 땡전, 굳이 저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마도 그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그 목격된 장소가 명품 거리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지금 그 체포된 덴마크의 올보르그라는 데가 유럽에서도 유명한 그 마장이 열리는, 유럽의 마장이 열리는 곳이고 그 경마장이 유명한 곳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도 아주 물가가 비싼 곳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민회장이 아침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월세만 해도 그 집 정도 되면 3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4인 기준으로 지금 그 보모하고 마부랑 해서 한 4인이 마필 관리사요. 관리사. 네. 그래서 한 4인 단위로 가는데 그 4인 식대 기준이 한 2, 300만 원 들고, 그렇게 따지면 마을 경마장 이용하는 데 300만 원 든다니까 그냥 인건비를 뺀 순수 그 수익만 한 그 지출 비용만 7, 800만 원 되고, 저 인건비를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수천만 원 가량 지출하게 됐는데, 본인은 여전히 그 어제 기자에게 또박또박 말하기에는 이대 입학에 관련된 것도 엄마 따라서 그 이대 학사 관리 성적도 엄마 따라서 그냥 이대 갔을 뿐이고, 그리고 비대과 관련된 것도 엄마가 포스트잇 붙인 거 서명을 했을 뿐이지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땡전 한 푼 없더라고 그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수혜를 받는 최순실 씨에 의해서 본인은 수혜만 받았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내에서 모든 수혜를 받은 사람이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호화 해외 도피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정유라 씨 일행 중에는 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 마필 관리사가 2명이 있었고요. 보모뿐만 아니라 청소를 해주는 현지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는 누구들이에요? 지금 같이 뭐 저희 남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마필 관리사 쪽으로 오셨던 분인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이거죠.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되면 책임지기 싫으셔서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네. 자,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데이비드 윤 집사로 알려졌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굳이 저렇게 연락 안 되고 그분은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보면 데이비드 윤도 이제 뭐 언론사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최순실 모녀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서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난 최순실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 언론이나 우리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뭡니까? 최소한 최순실이 상당 부분의 어떤 돈을 네. 해외로 반출했고 그것을 갖다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가 이른바 그 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비드 윤이 그야말로 예전부터 네. 거의 30년 가까운 지인이다 보니까 그런저런 인연으로 실제로 보면 숨은 가운데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우리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저는 이번 이렇게 어제 정유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본인은 진짜 사인만 했다. 나는 뭐 포스트잇 있는데 거기 사인만 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 뭔가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니까 이런 거였죠. 나는 정말 말 타기 싫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할 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말을 부득이 탔어야 되나. 대학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애도 생기고 그래서 말 타기 싫었는데 네. 박원호 전부가 계속 말을 타라고 그랬고 잠깐 머리 식히러 독일 가자 그래서 독일에서 이와 같이 계속 그야말로 말 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강요했다 그러나 하여튼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우리 그런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겠다. 뭐냐니까 실제 만약에 정유라는 말을 별로 타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도 하고 네. 만약에 어머니 최순실과 박원호가 계속 말 타기를 갖다 강요했다면 그건 뭐냐니까 정유라가 말을 타야지 220억 돈이 들어오거든요. 즉, 그러니까 일종의 수금을 위해서 말을 타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네네. 정유라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특히 박원호 등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안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K스포츠 미르재단 등으로 들어간 한 204억 되지만은 지금 삼성과 별도로 계약한 것만 해도 한 22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정유라가 계속 말을 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 보면 우리 특검도 말이죠. 그 시각을 갖다가 좀 다각적으로 네. 우리가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옆면에서도 보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뭐랄까 실체를 밝혀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너무 이렇게 철부지다 이렇게 몰아갈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 타고 싶어 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난한 고양이 사랑을 보이잖아요. 거기 거처에도 이제 그런 숙소
키우는 것도 나왔고. 자, 반려견을 2015년 9월을 전후해서 특송으로 이제 독일로 가져갔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종합뉴스부터 저희가 단독으로 계산해 본 건데 저게 뭐 간단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5마리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6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데 또 막상 덴마크 올보르에서 이 체포될 때는 개는 2마리만 있고 강아지가 한 뭐 5마리 정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15마리 갔지만 지금 그 덴마크에서는 몇 마리 없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해서 유기 혐의가 또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개 한 마리는 너무 말라가지고 또 한 마리가 죽었다는 그런 SNS 대화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개들이 너무 겁을 먹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학대 뭐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보도된 걸로 보면은 정유라는 개가 이쁜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사고 그 강아지 쇼핑에 대해서 좀 집착을 보였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이제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었지만 여하튼 저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장래 희망에 대해서 브리더라고 이제 프로필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그 강아지들 개들 이렇게 교배해서 뭐 분양하고 기르고 분양하는 직업을 말하죠. 브리더. 그러면은 지금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대로 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말은 타야 되는 거고 다만 자기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거 본인의 아니냐. 취미와 그거는 개와 고양이 기르기나 양육이었다. 신주평 씨도 좀 엇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말 타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보신용 개에 대해서도 아주 문제제기를 많이 할 정도로 동물 애호가 유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가나 사람 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고양이 한 마리를 그 독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 운송을 대행하는 사람을 한 명 지정해야 된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비행기 싸가고 그리고 숙박비, 체류비 이런 걸 모두 다 하는데 한 사람당 약 한 400여만 원이 드니까 15마리 했을 경우에 6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됐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쉽게 짐작해도 남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유라 씨가 체포되는 모습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사인가 했더니 해외 언론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뉴욕타임즈에서 일면에 사진과 함께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사진 밑에 설명이 영어로 쓰여 있는 걸 저희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한국의 스캔들,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것과 타이드 연계됐다는 사진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 그 밑에 있는 큰 제목. 한국이 대통령 축출 직전까지 온 이유는 뭔가? 이런 기사였거든요. 이게 이제 일면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진짜 일면에 실린 게 맞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 뉴욕타임즈 쪽과 연락을 해봤더니 진짜 나온 게 맞다. 일면에 초판에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신문이 판이 갈리면서 계속 재발행되면서 좀 뒤로 밀려서 6면으로 가긴 했지만 처음에 초판에는 일면에 실린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NYT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안위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보다 더 문제가 삼성입니다. 삼성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면 실제 삼성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오너라고는 합니다만은 더 많은 해외 자본가들이 투자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과연 앞으로 향후 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보면 NYT 입장 또 미국의 어떻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미국 조야의 입장은 오히려 삼성이 영향을 받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야의 입장은 뭐냐니까 특히 삼성을 리드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NYT 입장에서는 그것에 단초가 되어 있는 정유라의 체포는 당연히 NYT 일면 계좌감이죠. 기사감이다. 더 나아가서는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던 정유라 씨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고 하는 SNS 글도 인용이 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영국의 가디언지도 여자 라스푸틴의 딸이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라고 하면서 라스푸틴 그러면 러시아 제국 말기에 요술이잖아요. 비선 실세를 언급하면서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일본 지지통신도 국정 개입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체포됐다라고 외신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유년 첫 해부터 한국이 좋지 않은 기사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것이 네. 바로 이 정유라 씨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억 안 나서요? 네. 작년에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우리나라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유선 언론에 보니 한국의 샤머니즘의 국가로 참 그때부터 이제 이미 우리가 그게 벌써 이미 예, 두 달 전 얘기예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나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얘기인데요. 네. 자, 이런 과정,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독일 체제 과정을 최순실 씨가 외교부의 고위층과 대화를 수시로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챙겼다. 이런 노승일 부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자, 대사님 전데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정유라와 그 외손자 얘기겠지요. 그렇겠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챙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변호사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SNS를 한번 정유라 욕설 SNS 때문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최순실 간에 또 문자 주고받은 거에 보면은 노승일 부장이 비자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비자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 대화입니다. 예, 비자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가면 돼요. 그러고 돼 있는데, 저때 그럼 비자 얘기가 좀 솔깃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노승일 부장 왈 2015년경에 최순실이 외교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호칭이 대사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사님. 상대방이 전직 대사든 현직 대사든 어쨌든 대사입니다. 예, 뭔가 이 대사직을 했던 사람이든 여하튼 그런 연루돼 있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그 폭발력을 가질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유럽에 갈 때 우리가 예. 관광 가면은 노비자죠. 그렇죠. 노비자인데 이제 그것이 취업 비자냐 여러 가지 비자 유형인데 어제 보니까 이제 정유라는 본인 애가 보면 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동반자 부모에게 이제 이태- 딸려 있죠. 그러니까 그 비자는. 자기 자신이 이제 2018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 유럽 EU에서는 이제 유효하다는데 여권은 무효돼도 나는 비자가 있다. 그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보니까 여권이 무효가 돼도 비자는 살아 있는 거랍니다. 네. 그런 것이고 일단 아까 대사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좀 귀에 들리는데 처음에 이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최순실이 베트남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등등 봐주었다. 그 의혹이 나왔잖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고 통상 한번 대사는 보통 외교부의 1급 이상이면 대사를 갔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본부에 있다가 또 나가 네. 한 두 번 정도 대사를 나가는데 그렇다면 그런저런 인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지나면서 당시 외교부에 있었던 관료로 짐작이 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순실 딸 이 정유라의 어떤 비자 문제를 갖다가 저쪽 공관 네. 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봐준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 또한 또 보면 이 특검에서 한번 챙겨봐야 되니 특검이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아지네요. 이거 뭐 국정농단이 너무 깊숙이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그닥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진상은 규명을 반드시 해야겠죠.